세상을 이루는 다양한 이야기들 철저한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 삼관시. 뮤지션 조태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심박수 70에서 80을 넘어가지 않는 평정심의 달인이자 힐링 전문가이자 바닷바람을 품고 다니는 뮤지션. 거기다가 부산에 있는 사우나들을 모두 섭렵하고 다니는 사우나 매니아이시기도 합니다. 네. 예. 오늘도 갔다 오셨는데 뽀야하시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부산이 너무 좋습니다. 예. 네.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고향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네. 조태준 씨. 덥습니다. 덥습니다. 예. 네, 더워요. 예. 이 6월 중순이기 때문에 네. 여름이고 네네. 여름에 그 락 페스티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야외 공연, 특히 락 페스티벌도 락 페스티벌이고 네. 또 여름에는 행사들이 좀 야외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 트롯 가수들은 네네. 야외 행사들이 여름에 조금 뜸하긴 하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락 가수들이나 댄스 가수들은 맞습니다. 여름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밴드들도 그렇고 여름에 그런 행사들이 많죠. 예. 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네네. 뭐 기타도 있고 전자장비 많잖아요. 네, 그렇죠. 비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비 올 때 위험하지 않아요? 천막이 있어요. 천막. 천막. 위에 천막 딱 쳐놓고 해야죠. 아. 비 맞으면서는 악기 위험하죠. 위험하죠. 위험하고 기타 줄에 전기가 통할 수 있는데. 그리고 기타가 다 나무로 돼 있기 때문에 예. 비를 맞고 이렇게 하면 그 악기를 못 쓰게 돼요. 그렇구나. 원래 나는 소리가 안 나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 네. 그래서 근데 보통 천막들이 비 오는 날 행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했었을 때는 위에 천막들이 딱 깔끔하게 딱 쳐져 네. 있는 상태로 항상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 그 왜 락 밴드들 공연할 때 네네. 기타 막 때려 부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는 겁니까? 일단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죠. 왜 테니스 선수들 게임 네. 안 되면 라켓 막 때려 부수고 네. 야구 선수들도 배트 막 부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연주가 잘 안 돼서 막 때려 부수는 거예요? 뭐라 해야 될까요? 보통 락 음악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부수잖아요. 예. 그 락이라고 하는 음악 장르 자체가 예. 그 분노거든요. 분노를 해소시키는. 예. 그러니까 나 지금 막 이제 장장장장장장장 그래서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그 기타를 부숴버리는 거죠. 싼 거 부순다던데 싼 거. 그렇죠. 자기 치는 거를 이제 한데 부수는 딱 되면 이제 그 부수는 용이 또 있습니다. 예. 한국 정도는 부수는 용으로 이제 연주를 예. 하고 이제 부수는 거죠. 국내에서 그런 팀들이 잘 없죠. 국내에서도 그런 퍼포먼스 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예. 그 이승환 씨 예. 공연에서도 그 이승환 씨 공연 그 기타 치시는 기타리스트가 네네. 그 윤경로 예, 기타리스트가 있는데 그분 부수는 거 제가 많이 봤고요. 싼 거. 네, 싼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외로 갔을 때 이제 전설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전설적인 이제 기타리스트 지미 핸드릭스. 지미 핸드릭스. 그분은 기타를 태워버립니다. 네, 기타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기타를 태운 그 기타가 지금은 뭐 그 경매에서 아마 뭐 제일 비싸지 않을까. 와. 네. 그런 또 전설이 있습니다. 그 조태준의 굿모닝 팝스 이런 거 네. 또 만들어서 진행해도 재밌겠네요. 뭐 그런 거 또 하면 또 재밌을 수 있죠. 예. 네. 지미 핸드릭스가 불태운 기타. 예, 그러니까 지미 핸드릭스가 그 기타를 불태울 때 그 전팀 그 락 페스티벌에서 불을 태울 때 그 전팀이 그때 또 그 시절에 아주 또 그 뭐라 해야 될까 최고의 락 밴드죠. 더 후라는 팀이 있었어요. 그 팀이 폭죽을 팡팡 하고 터트리고 막 앰프 다 부시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무대를 막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아무리 지미 핸드릭스더라도 이런 퍼포먼스는 이길 수가 없다 했는데 그 다음에 지미 핸드릭스 나와서 그냥 기타를 불에 태워버리니까 뭐 어쩔 수가 없구나. 예. 그 나중에 네네. 조태준 씨 우쿨렐레 전문가니까 그렇습니다. 우쿨렐레의 달인 조태준이 이빨로 물어뜯은 우쿨렐레 이런 네네. 거 경매 올라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크렐레는 또 평화의 악기니까 악기 치아로 연주하는 거지. 치아로. 혀로 한번 쳐볼까요? 그거 하지 마시고. 그럼 좀 보기가 좀 그렇겠죠. 일단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게 네네. 여름에 이제 그 락 페스티벌 이런 그 희열, 네네. 뭐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들 네네. 어디서 이런 걸 많이 하느냐 락 페스티벌 여름 네네. 다가오니까 네네. 이런 정보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가서 네. 일단 4부 시작할 때 그건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좋습니다. 하고 네네. 일단 오늘 그 사연을 한번
네. 소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음악으로 마음을 또 음악 이야기로 말랑말랑하게 했으니까 네. 말랑말랑하게 또 피관찰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네. 고민 해결 스타트 해보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배랑 같이 일하는데 자꾸 먼저 얘기를 합니다. 예? 후배가? 말 안 해도 제가 어련히 알아서 할 건데 자꾸만 먼저 얘기해서 좀 짜증이 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겨서 제가 좀 이따가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 자꾸 옆에서 이거 해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아, 후배가 합니다. 이게 계속되니까 자꾸 거슬리네요. 후배가 열정적인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일을 만들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리고 저한테 자꾸 일로 와보라, 일로 와보세요, 막 그래요. 또 밑에 애들한테도 이거저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래라 저래라 단톡방에서 공지 띄우고 시켜요. 근데 딱히 급한 일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는 제가 다 민망해지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이거 너무 짜증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꼰대처럼 무슨 군기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잡힐 애도 아닌 것 같고 스트레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 이게 먼저 이렇게 사실은 이제 방금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너 공부 좀 해라 이러면서 하려고 했던 것도 하기 싫어지잖아요. 옛날에 어떤 마음인지 아는데 집에서 밥 먹잖아요. 네네. 꼭 밥 먹고 있는데 엄마가 나물 먹어봐라. 먹고 있어요. 계란말이 먹어라. 먹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엄마나 그런 부모님도 아니고 이거 후배가 이렇게 한다는 건 약간 그렇게 이게 점점 쌓이면 건 조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후배보다 먼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죠. 전 이렇게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는 후배면 네. 나름대로 난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 생활에. 그렇죠. 같이 네. 협업하면서 네. 좀 더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딱 이때 사실 근데 이게 밑에 후배가 너무 열정적이라서 사실 이거 아무리 좀 먼저 하려고 해도 왜냐면 이 그 관찰자 분은 아무래도 선배이기 때문에 네네. 이 후배분이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거는 이렇게까지 돌려서 안 해도 되는데 좀 너무 좀 효율성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했었을 때도 이 후배한테는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분은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하면 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다면 본인은 좀 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네.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쵸. 예. 아니, 후배가 열정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정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정열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정열 있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기분 나쁜 거는 후배가 야 와보세요, 와보세요. 그렇지. 이거 좀 그렇잖아. 네가 와. 나 일하고 있는데 네가 와. 요거는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예. 요거는 어떻게 보면 그 협업을 잘 해가지고 네. 할 수 있고 일부러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후배들 보는 앞에서 막 단톡방에 지가 알아서 먼저 막 하고 하잖아요. 단톡방에 그거 왜 있냐? 애들 바쁜데. 나 내가 얘기할게. 이렇게 하면 돼라고 이럴 때마다 좀 정정을 해줄 수 있는. 맞아. 선배로서의 모습. 네네. 맞습니다. 정리. 정리 필요하거든요. 매 눈으로 딱 가만 지켜보고 있다가 네, 이 후배가 또 공경에 이 애가 진짜 뭘 몰라서 되게 공경에 처했다 이럴 때 그때 한번 딱 한번 선배의 모습을 한번 딱 보여주는 거. 네. 요즘 약간 유재석 형님 리더십 같은 거. 들어주는 거.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유재석 씨 밑에 아무리 다 얘기해도 정리를 다 해주잖아. 정리의 정리의 리더십. 정리의 리더십. 열정적인 후배니까 나는 정열의 마음으로 정리의 리더십. 이런 네네. 거. 와보세요. 네가 와. 이건 필요하고. 네네. 네. 이렇게 되면 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물론 좋습니다. 이렇게 말대로 해결이 되면 참 쉽겠지만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예, 맞습니다. 그런 한 템포 쉬어가는 나의 마음들. 네. 이게 다 똑같아요. 여기도 써놨지만 꼰대는 되기 싫다. 네, 맞아요. 군기 잡기 싫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싫어하거든요. 필요합니다, 진짜 이거. 군기를 이렇게 잡는다고 그걸 오래 지속되지가 않아요.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절대 안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테고. 여튼 우리 딱 가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57번으로 올려주시면 함께 또 다음 주 녹음할 때 여러분들은 이런 해결책을 주셨다. 또 얘기를 나누면서 더욱더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뚫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가 또 성숙하게 일할 수 있도록 스페이스 A의 성숙. Mesdames, Messieurs, le disc jockey Zach est de retour.
스페이스A의 성숙 듣고 왔습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 3관시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합니다. 제목이 좀 강하네요. 어허. 퇴사할 거예요 라고 주셨는데, 상사의 부조리와 문제점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퇴사하려 합니다. 오. 그런데 그냥 그만두려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요. 우와.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런 말을 하면 상사는 네가 일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또 폭언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고 싶네요. 그동안 문제가 됐던 상사의 언행들을 회사에 고발하고 나가도 될까요? 생각 같아선 터트리고 싶지만 동정업계 이직 생각 중이라 망설여집니다. 근데 그냥 나가려니 너무 억울해서 화병이 날 것 같아요. 최선의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네요. 이거 어떤 폭언을 들었길래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이거 되게 쌓이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민도 굉장히 좀 힘들었지만 네. 굉장히 좀 마음속에 많이 사무친. 맞습니다. 이게 엄청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퇴사까지 할 거라고 이미 결정을 하셨고, 그러니까요. 그 상황에서 이게 그냥 그만두려니까 억울한데 또 이제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니까 망설이는 거다고 하시니까 분명히 그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거요. 그 기간이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잖아요. 네네. 터트리고 나가면 동종업계이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테지만 소문이 금방 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내 맞습니다. 평판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분도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그거를 극복하고서라도 그렇게 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죠.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준 씨? 이게 폭언을 좀 많이 들으신 거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저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러네. 네. 그러네. 네. 지금 고민하시는데 웃어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본다길래 미리 고민해 보라고 원고를 며칠 전에 보냈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만큼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또 막 이게 뭔가 이게 마음이 이렇게 탁 오니까 어떤 그 폭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들으셨는지가 사실은 제일 궁금하고요. 이게 그 수위가 넘으면 사실은 그 뒤에 또 피해자들을 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 좀 기록을 해놓고 그런라고 제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참고 일하라고 하긴 싫어요. 맞아요. 이렇게 그만큼 스트레스가 쌓인 거고 내 건강이 안 좋아질 정도인데 이 정도면 본인이 제일 지금 중요합니다. 본인이. 왜 참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이 비슷한 사연이 올라온 웹사이트들을 보고 그 밑에 댓글들을 보면 그냥 참읍시다라는 글이 있고 같은 업종으로 이직 생각이면 다시 부메랑이 돌아올 확률이 높은데 걱정이다.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다. 그거 말해봐야 안 바뀌고 이게 참 소문만 안 좋게 날 수 있으니 진퇴양난이다. 이게 참 현실이 참 슬프긴 하다. 진짜 슬프긴 하네요.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나니까 저 나름대로도 이제 정리가 이제 확실하게 되는데. 정리됐습니까? 네, 정리가 되는데. 지금 심박수 그래도 이제 90까지는 올라갔죠. 방금 90까지 올라갈 뻔했어요. 왜냐면 이 퇴사를 할 거라 하고 지금 이게 이게 피해자가 억울해서 못 하겠다니까 제가 이제 살짝 92pm까지 올라갈 뻔했는데 이제 억지로랄까 뭔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딱 낮췄는데 피해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게 본인을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나 이런 일이 또 있었나라고 생각해서 아니면 이게 한 번이다 싶으면 오히려 더 영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런 게 좀 싸움을 몰고 다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하면은 보면 계속 싸웠다 이러면 좀 돌이켜 보면 그분의 어떤 습관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한 번이면은 분명히 어떤 시련이 닥친 거예요. 시련이 닥쳤을 때 또 대처하는 방법도 있는데 영웅 씨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지켜야 돼요. 이게 뭐 무조건 참을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동종업계 이직을 한다고 해도 한 번 정도는 이 진짜 문제가 있는 거라면 터지죠.
예, 좀 터진다 터집니다. 봐요. 이거 예. 지금 이 상사의 위 상사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조금만 한번 기다려보자. 네, 네. 그 저는 그렇게 된다면 주변 동료들과의 소통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정말 중요하고 그 동료들 중에서 도와주실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 맞아요. 도와준다는 거는 네.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런 것보다는 음. 마음을 나누고 어, 그 어려움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테니까. 그렇죠. 이게 공감이 되면 네. 내 혼자만 내가 잘못해서 맞아, 지금 이런 맞아. 걸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해야죠. 조금 맞습니다. 그 한번 한 음. 템포 쉬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내 편을 만들 수 있는 거. 아, 분명히 다 알고 있을 거야 위쪽에서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예. 너무 억울해서 화병 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좀 힘든 거거든요. 예. 네. 그리고 저희 딱가족들 모두도 함께 또 그 고민을 해결하면서 그 힘겨움을 함께 또 나누고 있다는 사실 예. 기억하고 힘내시길 바라면서 그렇습니다.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좀 마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노래를 듣고 음흠. 4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나귀라는 노래예요. 예. 은가은 씨의 노래. 아하. 당신과 나의 만남을 귀신도 모르게. 오.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오. 해결될 거예요 지금. 토요일 딱 좋은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태준 씨와 함께하는 삼관시 이어가고 있고요. 자, 뭐 오늘도 두 개 여러분들의 고민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네. 남아 있고 앞서 약속한 대로 그 여름에 어울리는 락 페스티벌. 예. 조태준 씨가 또 굉장히 많이 또 가셔서 공연을 하시고. 네네. 예. 아, 근데 그 가면 진짜 젊음의 열기가 느껴지죠. 뭐 자유죠, 자유. 네. 보통 어디서 많이 해요? 올해 여름에는 좀 이따가 뭐 펜타포드 저기 네네. 락 페스티벌이라고 저기 네. 부산에도 또 락 페스티벌 있잖아요. 있죠. 예, 부산에도 삼락강변에서 하나요? 맞습니다. 부산에는 삼락강변에서 하고 예. 펜타포드 락 페스티벌은 보통 서울에서는 인천 송도에서 많이 인천 했었는데 송도. 올해는 제가 참여를 안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락 페스티벌은 그 자유인 것 같아요. 정말 사실은 가면 고생이거든요. 가면 막 더워요. 막 햇빛도 쨍쨍하고 예. 그런데 막 시끄러운 소리 계속 들리고 하는데 그걸 즐기러 가는 거니까 가서 고생하면서 음악을 즐기고 막 이렇게 에너지를 품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곳에서 에너지를 뿜어서 또 녹초가 되는 또 그렇게 놀라고 가는 곳이니까 예. 음악 들으면서 그래서 엄청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락 네. 페스티벌에는 시간이. 가면 네. 그냥 하루에 공연 몇 번 해요? 공연팀들은? 공연팀들은 가면 한 번 하죠. 한 번 하는데 네. 뭐 여러 팀들이 공연을 하기 때문에 네. 뭐 한 스테이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스테이지가 2개 있는 락 페스티벌, 3개 있는 락 페스티벌 하면 좀 돌아가면서 할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동시에 하면 막 시끄러우니까. 그렇죠. 예, 아니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예, 데라거나 예. 그러면 한 스테이지당 한 10팀 정도가 하면 예. 하루에 한 30팀 정도가 와. 하게 되는 거죠. 그 네. 국내 유명한 팀들 뭐 해외- 노브레인 예. 뭐 아니면 뭐 크라잉너트 해외 네. 팀들 네, 그다음에 그렇죠. 유명한 그 조태준과 부산 그루브 네, 그렇죠. 다 오겠네요. 그렇죠. 네. 와, 락밴드한테는 진짜 정말 축제 중에 축제겠네요. 그렇죠. 취향에 따라서 그 샌리스트에 따라서 예. 자기가 보고 싶은 팀을 선택해서 이제 이렇게 그 시간을 딱 짜가지고 그 라인업을 보고 예. 3시에는 이 팀을 보고 조금만 쉬었다가 5시에 이 팀 보고 예. 한 밥 먹고 헤드라이너 보러 가야지. 뭐 이런 맥주 한잔 하면서 막 이렇게 그 공연 맥주 즐기고. 한잔 하면서. 예. 와. 그 점심 때부터 보통 텐트 치고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3일 동안 이제 연장으로 계속 음악 속에서 살다가 오시는 거죠. 야, 휴가를 그렇게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고. 그렇습니다. 아쉬운 사실 거는- 뮤지션들한테도 되게 휴가 같은 그런 그렇겠네요. 느낌이에요. 예.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예전에 지산에서 했던 락 페스티벌이었는데 제가 3일간 머물면서 네. 밴드들을 제가 한 몇 개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3일 동안 아마 그 페스티벌에서 제가 공연을 제일 많이 하지 않았나 싶은데 몇 번이나 7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스에서 이 밴드로는 저 큰 부스에서 하고 또 다른 밴드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또 우쿨렐레 팀 치는 우쿨렐레 피크닉이라는 팀을 하고 예. 하여튼 그래서
했었는데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3일 되니까 이렇게 몸이 녹초가 됐는데 집에 가서 그 장면들이 뭐 꿈꾼 것 같이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너무 행복했구나. 예, 팬들한테도 행복을 주고 본인도 행복하고. 아 그렇죠. 그런 게 서로의 에너지를 그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예. 예, 음악 안에서. 네. 생각만 해도 신난다. 아 그렇죠. 안타까웠던 건 코로나 때는 그거 아예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올해 다시 시작이 되니까. 네. 예. 그 야외 페스티벌도 그렇고 이런 여름에 하는 야외 행사가 저는 이제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야외 행사에서 하늘 딱 쳐다보면서 그 소리가 딱 울려 퍼진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느낄 때 되게 행복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상황을 그 앞에 계신 관객분들도 그대로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어. 그게 공연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연극 배우들은 연극을 떠나지 못하는 거고, 예. 라이브 하는 가수들은 라이브를 놓지를 못하는. 네네네. 그 맞습니다. 네. 보면 이제 뭐 락 페스티벌 얘기해 주셨지만 댄스 가수들이 등장하는 무대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네네. 코로나 끝나면서 우리 또 트롯 가수들이 서는 네. 그런 네. 트롯 페스티벌도 굉장히 각 지역마다 많거든요. 네네. 예, 올 여름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나오는 공연들 하나씩 이렇게 갈 수 있는 네. 휴가 아닌 휴가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휴가로 가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여튼 그 뮤지션들이 네. 가지는 그 에너지를 네. 짧게나마 또 조태준 씨가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벌써부터 꼭, 마음이 탁 트는 것 같아요. 예, 근처에서 네, 그런 네. 공연이 있을 때 한번 꼭 가보시길 추천드리는 게 또 그럼요. 집에서 음악 듣는 거랑 다르죠. 큰 스피커에서 나오는 큰 소리로 네, 여러 네. 명이서 같이 소리 지르면서 듣는 거랑 네. 또 완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아무튼 딱 좋은 라디오도 그런 그 멋진 그 아티스트들이 부산으로 내려오면 네. 더욱더 많이 모시고 이 여름에 또 청량감 드릴 수 있는 음악들도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밴드는 나오진 않았지만 음흠. 조태준과 부산 그루브가 이 여름에 추천해줄 노래가 한 곡 있습니까? 아 여러분, 네. 참 예쁘십니다. 네. 너 참 예쁘다. 듣고 오죠. 삼인칭 관찰자 시점 3관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사연이 기다리고 있고요. 조태준 씨가 소개해 주십니다. 제목은 직장인 사춘기가 너무 빨리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4개월 차 신입 직장인입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 말도 별로 없고 한숨 가득에 입만 열면 불만인 선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 보면서 왜 표정이 항상 저럴까 생각을 했었는데 4개월 차가 된 지금 제가 그분이랑 똑같아졌어요. 어허이. 차이점이 있다면 선임은 5년 차라는 점. 어허. 저희 회사에 빌런이 한 명 있거든요. 악당이 한 명 있구나. 진짜 감당이 안 되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선임은 참다가 5년 차에 죽을 것 같아서 들이받기 시작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건드리면 거품 물고 싸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화나면 더 많이 웃으면서 빈정거리고 비꼬는 건데 대학 때 이렇게 해서 꼰대 선배 보내버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 졸업할 때까지 저한테 찍소리도 못하게 했긴 했는데 아무래도 부작용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그때 일을 되풀이하지 말자 생각했었는데 또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저 어떡하죠?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요. 미치겠습니다. 아하. 갑자기 드는 그 사회생활 격언이 하나 생각이 나요. 진상 보존의 법칙. 여기 이 진상을 피해 다른 조직이 갔는데 거기 또 같은 진상이 있는 거야. 네네네네. 그런 슬픈 이야기가 전설처럼 나들고 있죠. 근데 저는 사연 딱 시작할 때 저 선배 왜 항상 표정이 저럴까?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일까?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네.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놓은 이 회사의 악당 한 명. 일단 저 선임은 일단 우리 편이고 일단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네네. 그렇죠. 이거 정말 그렇다고 좀 싸우는 거는 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죠. 그때 되면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분명한 건
그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선임은 5년 차인데 본인 4개월 차잖아요. 네네. 그 악당이라는 사람은 이 5년 차 선배보다 훨씬 더 선배일 거잖아. 그렇죠. 네. 그 이거는 본인이 잘하는 학교 때 잘했던 이런 그 특기를 약간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 이거는 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맞아요, 맞습니다. 네. 이거는 뭐 사표 내실 때 하시고.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큰 네.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본인이 하는 걸 잘 몰라요 이런 분들은. 이거 참 그냥 퇴사라는 말 할 수도 없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까요. 근데 이때 그래도 이 뭐라 해야 될까 싸우면 파이팅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어떤 그런 성격은 본인이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네, 있어요. 근데 그때는 또 대학생이었고 네, 그렇지만 네. 지금은 또 어엿한 또 직장인이시고 이거는. 또 이제 어떤 조직에서 되게 필요한 부분을 하나 이제 맡아서 하시려고 이제 신입 사원이 되신 건데 그때보다 좀만 더 어떻게 그 머리를 좀 쓰셔가지고 이렇게 막 감성보다는 이성을 조금 더 앞세우셔가지고 막 웃을 수는 있다면 그치요. 맞아요. 이게 빈정되는 거를 선택하시지 말고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좀 컨트롤하는 방법을 좀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최악의 상황은 얘기 안 할게요. 최악의 상황은 퇴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답이에요. 왜냐면 4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그 사람 때문에 불평불만이 가득한 거잖아요. 예. 이거는 분명 나한테 손해인 거예요. 맞아요. 아니 정말 프레시맨으로서 여기서 열과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배워야 될 시기인데 불평불만이 어떠한 한 사람 때문에 늘어나는 건 그 사람 정말 나쁘고 미운 거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나한테 끝까지 불평불만이 있다면 이건 진짜 앞으로 미래를 봐도 정말 안 좋고 이 5년 차라는 거울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내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예, 이거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참는 거를 끝까지 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맞아요. 기간을 좀 두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지금 4개월 차 됐는데 지금 확실한 문제가 지금 발생했잖아요. 그래도 한 직장에서 그래도 들어가서 저는 한 1년은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절은 4개를 겪어봐야죠. 그렇죠. 사계절 겪어봐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되면 좀 나오더라도 좀 합리적으로 이거는 내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그런 것들을 또 몸에 넣고 올 수 있으니까 맞아요, 포기한 거랑은 아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아니 딴 데 가도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그러니까요. 확률이 높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적응력을 기르시고 이거 절대 5년차 선임처럼 저렇게 불평불만을 그분 때문에 늘어놓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내 컨트롤을 잘하고 회사 바깥에 내 편에게 얘기를 하는 거. 아하.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맞습니다. 회사 안에 내 편한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얘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어허. 분명히 그 빌런 이 악당은 다른 사람한테도 악당 역할을 많이 해서 유명할 거예요. 아하. 네. 내 편 만들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잘 좀 현명하게 대처하고 이겨나가면서 예. 이 4개월 차가 앞으로 이제 한 14년 차 됐을 때는 조기 승진으로 CEO까지 올라가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예, 네. 화이팅입니다. 자, 박성현 씨의 노래 콜이야 듣고 가죠. 삼인칭 관찰자 시점 3관시 이제 오늘의 마지막 사연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나가죠. 예. 제목 잘 삐치는 여직원 때문에 미치겠어요. 같은 사무실에 여직원이 하나 있는데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모든 일을 본인이 알아야 하고 모든 서류를 직접 검토하고 본인 마음에 들게 수정해야 하는 타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 작성자들도 어차피 수정할 거 서류 대충 만들게 되고 그러면 본인이 일이 많아지니 힘들다고 하루 종일 또 인상 쓰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 너무 본인 입맛에 다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서류 보여주면서 이렇게 엉망인데 어떻게 손을 안 대냐고 합니다. 저는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없어서 일적인 문제는 없는데 하루 종일 표정이 안 좋다 보니까 사무실 분위기가 엉망이에요.
위에선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회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는 하는데 직원들은 죄다 눈치 보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상사가 한마디 하니까 눈물 뚝뚝 흘리고 며칠간 어두운 표정에 말도 안 합니다. 이런 경우 어찌 드러나요? 이건 뭐 집에서 아내 눈치 보는 것보다 더 심합니다. 나이도 적으면 어려서 그렇겠구나 하는데 우리가 중학생 자녀를 둔 직원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 그러네요. 네. 와, 이거 이분 사실은 지금 이제 관찰자의 입장에 관찰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없어요, 때. 없어요. 예. 네, 없어요. 이렇게 감정 기복이 이렇게 좀 심하신 여성분이 계시니까 네. 저분의 지금 문제고 저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 줄을 생각을 해서 초점을 그쪽으로 맞추셔야지. 이게 같이 감정으로 이끌려 가지고 저 사람이 막 눈물이 뚝뚝 흘리는데 저거 왜 저러지 막 이렇게 감정 이입돼 가지고 뭐 본인도 막 눈물 뚝뚝 흘리고 싶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네네. 저분이 지금 되게 감정 기복이 심한데 지금 어떻게 이거를 해야지. 일단 감정에 같이 말리시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네. 네. 뭔가 이분한테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일은 일이고 또 우리의 또 삶은 삶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시는 게 일단 급선무인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이거 일의 방식이 다르다고 이게 감정에 휘말려서 눈물까지 흘리는 거 이게 조금 문제잖아요. 문제죠. 네, 맞아요. 이게 네. 일인데. 맞아, 그냥 일인데. 네.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굉장히 좀 다행인 거는 직접적인 업무에 엮이지 않고 있다는 거는 네. 좋은 것 그건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같이 일할 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너무나 힘들죠. 예,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윗선에서는 좀 인정을 받는 분인데 그래서 서류 검토를 본인이 다 알아서 한다고 네. 하는데 위에 네. 상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다른 직원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준다는 거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말씀해 주셨듯이 나도 여기 휘말리면 안 되고 맞습니다. 저는 여기 이분한테 뭐 조언을 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사무실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 분위기 본인이 좋게 하시면 어떨까? 네. 네. 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이분이 맞아. 분위기 망치고 있는데 네. 나라도 내 동료라도 분위기 좋아야지 뭐. 네. 그리고 뭐 뭐라고 했다는 상사분한테도 그 상사분이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막 울고 이러면은 이 상사분도 되게 당황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상사분한테도 좀 상의를 해보. 저분 이게 업무가 너무 많아서 저러실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업무를 안 놓으실 것 같은데. 업무를 안 놓으실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강제로라도 뭐 업무 분장을 좀 하는 그렇죠. 분담을 해야 됩니다. 분담을 해야 됩니다. 필요할 것 같고.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직장 생활을 잘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밴드의 사정으로 또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프로듀서가 있는데 프로듀서가 직장 상사예요. 근데 기타리스트가 여기까지만 해주면 되는데 갑자기 노래 부르고 있는데 솔로를 막 하고 싶어 하고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솔로 하지 말고 여기서는 반주해라 하면 갑자기 눈물 뚝뚝 흘리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는 자체는 사실은 또 이분이 해결해야 될 또 경험의 문제라서 끊임없이 좀 자꾸 그런 경험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옆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네가 잘못된 게 아니고 너의 열정은 내가 알겠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네가 했던 열정이 조금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 또 계속 삐치면 어떡해. 그러니까 삐지지 마라. 그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 네 뭐라 하는 거 아니다. 이거 일이다 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나도 힘들어질까봐. 그러니까. 근데 어쩌겠어요. 이제 좀 그러니까 이거 마음을 딱 만들어야 되는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저분이 운다고 해서 내까지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를 좀 시뮬레이션 해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게 양날의 검일 것 같아. 이게 잘 되면 내가 조직에서 인정받아서 올라가는 거고 이게 잘 못 되면 나도 마음 상하는 거야. 그렇지. 이거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옆에 초콜릿 잔뜩 놔둬놓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단거를 미친 듯이 먹여놓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뭐 속 시원한 해결책이 아니라도 이렇게 또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머리를 맞댄다는 게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3인칭 관찰자 시점의 가장 포인트라는 사실 여러분
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튼 이런 고민들이 좀 잘 해결되길 뭐 또 응원을 합니다. 예. 조태준 씨 덕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저 역시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구성의 하여진, 저는 강디 강영훈이었습니다. 지원이의 콩짜라 오늘 끝곡으로 남겨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딱가족 여러분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